뭐 정리가 되셨으면, 자, 요 지금 아줄이라는 게임은 2016년에서 뭐 17년, 그러니까 10년이 채 안 된 게임이에요. 저번 시간에 스플렌더를 해봤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근래에 가장 성공한 게임. 자, 요 게임은 성공의 기준으로도 뭐 스플렌더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고, 또 무엇보다도 근래에 나온 게임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사실 근래에 좀 새롭다라는 느낌의 게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2018년. 네, 2018년에 나옵니다. 어쨌든 근래에는 요건 그래도 좀 새로운데 하는 게임이 나오기가 힘든데, 요 아줄이라는 게임은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결국 이런 비슷한 게임은 이게 아류가 돼버리는데 보드게임이 사실 이렇게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새로운 게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찌됐든 이 좋은 게임은 우리가 한번은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을 가져오게 됐고요. 자, 요 아줄. 제일 유명한 게임상이죠. SDJ에서 상을 받았고요. 맨사에서 선정하는 그런 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요거 제 아줄의 요건 테마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에 방문했다가 뭐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 게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게임 방법인데, 자, 지금은 뭐 4명이 있을 거고 3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3명은 요거 7개가 필요하고요. 4명이면 9개가 필요합니다. 9장이 필요합니다. 자, 뭐 최근에 포르투갈 방문한 사람이 계신가요? 자, 요거는 좀 서로가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시작 마커라는 게 이제 뭐 그 1이라고 써져 있는 그 마커가 있을 거예요. 테이블 가운데 놓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좀 다음에 있나요? 자, 이게 저기 점수표고요. 여기가 보관대입니다. 여기가 벽면이에요. 이 게임은 보관대에서 벽면으로 옮겨가서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여기 바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벌점을 먹는 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 보면 1, 1, 2, 2, 2, 뭐 3, 3이 돼 있죠? 이게 나중에 다 합산이 돼요. 1점, 여기 2개 들어가면 2점, 여기 들어가면 4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먹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처음에 행동 방법인데 타일 가져오고 행동을 A나 B를 행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면 꾸미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처음 행동은 타일 진열대를 하나 선택해서 그곳 한 종류 타일을 모두 가져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뭐 파란색이라고 치면요, 이 2개를 다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4개라고 치면 4개 다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타일은 여기 테이블 가운데로 옮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처음에는 테이블 가운데에 시작 마커, 요거 마이너스예요. 요게 마이너스 시작 마커 뿐이 없는데 가져오게 되면 나머지는 이 중앙 테이블로 가기 때문에 거의 중앙 테이블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 첫 번째 가져오는 사람이 이 시작 마커를 가져가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를 먹는다는 얘기죠. 처음엔 여기서 가져온 사람이 마이너스를 가져간다. 근데 뭐 이것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 이게 훨씬 낫거나 또 처음 3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1, 2, 3, 4, 5죠. 여기다가 가져온 타일을 이제 정리를 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죠? 만약에 이 색깔과 다른 타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안 돼요. 따로가 안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하나를 넣게 되면 요 두 개는 벌점칸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 행동은 뭐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이건 뭐 선택할 수가 없는, 요게 되면 좋은데 안 된다. 나눠놓기가 불가능하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요건 이미 설명드렸죠. 요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바둑에서 착수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보관대에서 벽면을 옮겼죠. 여기를 결국은 옮겨야 되는데 이미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옮겼기 때문에, 이 타일은 이쪽에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바닥에 착수 금지 비슷한 거죠. 자,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보관대에 놓을 수 없는 타일은 반드시 바닥에 놓아야 된다는 거. 바닥이라는 게 벌점칸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벌점을 먹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벌점을 안 먹을 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풀리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자기가 난 1등보다는 이쪽 먹이는 재미에 난 하겠어 하면은 사실 좀 먹일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은.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나머지가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1, 1, 2, 3, 3이잖아요. 이 이상은 더 안 먹어요. 왜냐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차면 이제 안 되겠죠. 게임에 절대 이길 수도 없고.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 뭐, 한 4개 정도까지, 1, 1, 2까지. 요 정도면은 뭐, 좀,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됐어 하는데 이제 뭐 2, 3, 3 이렇게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자, 여기 테이블 가운데 타일이 모두 바닥나면 벽면 꾸미기를 진행을 하는데 요게 라운드가 하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운드가 하나 끝났고 요 게임은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5라운드면 사실상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수 계산 방법인데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보면 일단 하나 옮기면 자체로 1점이에요. 타일이 하나 넘은 것 같으니까 1점이 되는 거예요. 벽면으로 넘어가면 1점이 되는데 이 상하좌우로 인접한 타일이 있으면 그만큼의 점수를 더 가산해서 받습니다. 자, 타일이 있다면 뭐 사실 뭐 가로 점수 계산하는데 이건 뭐 계산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로 점수 계산, 세로 점수 계산, 인접한 타일만큼의 더 점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3점인 거예요. 인접해 있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4점. 합이 그럼 몇 점이죠? 7점이죠. 그러면은 요 게임 이미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막 어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막 분산돼 있으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벽면으로 옮길 때 조금 이렇게 인접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요게 벌점이에요. 예. 이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는데 가슴이 아파요. 예. 자, 근데 이게 벽면에 타일 5장치 가로를 완성한 플레이가 없다라는 거는 이게 5라운드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게 생길 수가 없죠. 애초에 생길 수가 없는데 5라운드가 넘었는데 5라운드가 됐는데도 아무도 없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상 5라운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상 5라운드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로줄 만들면 그냥 끝나는 즉시 게임 종료.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가로줄 하나당 2점. 가로줄은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2점에 뭐 혹은 2점 좀 더, 4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로줄은 7점이에요. 왜냐면 세로줄을 맞추기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패도 봐야 될 거고 자신이 좀 세로지를 맞출 수 있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자, 5장을 모두 모은 타일 종류보다 10점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요게 벽면을 보시면은 인접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요 10점을 얻으려고 그 인접한 그걸 포기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난 5개를 다 모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점수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고 동점이란 벽면의 가로줄을 더 많이 완성한 사람의 승리. 근데 이건 사실 동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전체가 나온 거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게임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4명에 9개예요. 네, 그 앞에 있었는데 설명을. 네, 9개야. 9장이잖아요, 9장. 여기가 3명이면 7장일 거고. 시간이 좀 모자라요. 자,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요 게임 어떠셨나요? 요 게임 정말로 근래 나온 게임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또 깔끔하고 창의적인 그런 또 저는 사실 재미도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재밌게 하셨나요? 네. 그러셨는데 아마 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이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사실 좀 더 하고 싶은 게임인데 또 다른 게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럼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걸 정리를 하시고 이제 저 어카이어라는 게임으로 다시 이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구성물에서
자, 이 어콰이어라는 게임은 시드 섹슨 작가가 만든 게임이고요. 사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이 어콰이어는. 근데 이 게임이 그렇게 흥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좀 만든 지 꽤 오래된 게임인데, 사실은 다른 곳에 어콰이어 아세요 하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 접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접했는데, 그때는 그나마 조금 알려졌었던 게임인데, 지금은 사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건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임수합병을 하는 게임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설명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설명서적으로 게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처음 설명서를 봤는데, 저는 설명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저나 또 이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극대노를 했어요. 왜 이러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룰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는 그냥 딱 한 가지 차이가 나요. 룰상 딱 한 가지 차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어콰이어 뜻이 습득하다, 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수합병이죠. 시드 섹슨 작가. 예. 뜯지 말고 그냥 조립하지 말라고 안내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뜯으면 날려요. 요걸요? 네, 이거는 새거라 이렇게 꾸미는 건데 지금 복잡하니까. 요거는 듣지 말아달래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옆에 넣어두시라고. 예, 요거는 쓰지 않을 거니까 그냥 뜯지 말고 그냥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건요. 예. 자, 예. 시드 섹슨 작가가 만든 거고요. 이게 대공황의 여파로 이렇게 요런 게임을 만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게임이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주식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콰이어만 좋아합니다. 다른 주식 게임들은 사실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게 재미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게임만 좋아하는 겁니다. 자, 게임 구성물은 이렇게 돼 있고요. 주식카드 호텔 체인이 7개가 있고요. 각 체인의 주식은 25장씩 각 체인마다 25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주식 카드가 있습니다. 자, 가장 돈을 많이 벌면 승리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자, 이거 너무 복잡하죠. 이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여러분들 덕택에 이걸 보게 됐어요. 자, 요거는 가장 단순합니다. 만약 1A, 1B 이런 식으로 인접한 타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호텔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2개 이상이 붙게 되면 호텔 체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그 호텔 체인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7개가 다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 호텔 체인이 누구에게 임수합병이 되면 그때서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게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돈은 각자 6,000원씩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은 각자 6개씩 가져갑니다. 자, 은행장을 누군가 해주면 서로가 좀 편하겠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은행장이 주식 몇 개, 돈 얼마 이라고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건물 타일 한 개를 일치하는 칸에 배치하는 겁니다. 1A면 1A 있고 1 몇 가지 있죠? 하여튼 1H면 1H에 놓는 거고요. 그리고 타일을 놨으면 주식을 사는 행동이 있고 모든 행동이 다 끝나면 다시 그 타일을 하나 무작위로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6개를 유지해요. 자, 독립된 건물 추가라는 건 아무데나 그냥 타일을 놓았다는 거고요. 호텔 체인을 설립할 수 있고, 호텔 체인 성장한다는 거는 호텔 체인을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2개짜리가 3개짜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합병이라는 거는 2개, 3개, 3개 몇 개 호텔에서 서로가 이제 체인이
인접한 곳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체인에서 인접한 곳에서 딱 끼우는 곳이 있잖아요. 둘이 연결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합병이 되는데 거기 합병이 됐을 때 만약에 3개, 2개다. 그러면 3개가 인수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은 쪽이 인수를 하는 거고요. 적은 쪽은 합병을 당하는 거죠. 인수 합병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인수한 쪽이 유리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6,000원에서 주식을 살 때마다 돈이 나가는데 돈이 생기는 거는 합병을 당했을 때만 생깁니다. 인수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인수 합병을 당했을 때만 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는 합병을 당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3개 같이 갔다면 그걸 꽂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어느 것을 허물어뜨릴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자, 독립된 건물 추가고요. 여기 호텔 체인 설립하는 거예요. 여기 7F 옆에 6F를 넣으면서 호텔 체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5F, 7F 있는데 6F를 넣으면서 또 호텔 체인을 설립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7가지 호텔 체인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다 틀립니다. 여기 섹슨이나 타워, 그리고 아메리카 페스티벌 월드와이드, 그리고 콘티넨탈 임페리얼. 요 3개가 똑같아요. 아메리카 페스티벌 월드와이드가 똑같고요. 섹슨과 타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콘티넨탈 임페리얼도 똑같아요. 자, 섹슨이 가장 작은 호텔 체인이고요. 섹슨이랑 타워가. 요 아메리카 페스티벌 월드와이드가 중간. 중간이고요. 아메리카 페스티벌 월드와이드가. 콘티넨탈 임페리얼이 가장 큰 호텔 체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잘 설립을 해야 되는데 비싼 거를 설립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만큼, 그러니까 주식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좀 설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게 재벌가 모드로 가 있는데 최대 주주와 2대 주주가 있어요. 3대 주주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게 편해요. 3대 주주까지 가면 너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2대 주주 이렇게 해서 합병을 당했을 때 또 마지막에 계산할 때 요거만큼의 돈을 가져갑니다. 추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 외에 그냥 추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는 요만큼 배당을 가져간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재벌가 모드인데 이게 재벌가 모드로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재벌가 모드로 돼 있네요. 재벌가 모드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저기 보시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재벌가 모드 외에 그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호텔 체인 합병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긴 쉽죠. 2개, 3개짜리이기 때문에 이 3개짜리가 합병을 한다, 인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2개는 이 체인이 없어지면서 그만큼의 돈을 받겠죠. 주식 수만큼 돈을 받고 또 최대 주주와 2대 주주는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여기는 호텔이 여길 딱 꽂는 순간에 3개가 한꺼번에 합병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니까 이 3개짜리가 2개를 다 인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대각선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놓는 거는 뭐 그냥 놓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각선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건 뭐 건물 타일 세고 합병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저도 읽어보면서 제가 아는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이렇게 막 다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읽기에는 시간도 조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인수합병을 당하기 싫을 때는 만약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가 11개, 타일이 11개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합병을 당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체인으로서 합병을 당하지 않아요. 합병은 할 수 있지만, 인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인수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11개가 있어요. 둘 다 독립된 회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제 연결하는 타일이 있은 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착수 금지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타일을 보여주고, 자기 차례에 타일을 보여주고, 그만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6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타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가져갈 타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계속 6개 타일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타일을 놓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처음에 뭐 설립하고 할 수 있는데 설립된 다음에는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최대 3개. 그 체인뿐만이 아니라 다 합쳐서요. 그러니까 3개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메리카 페스티벌 해도 2개를 해서 6개를 사는 게 아니라 합이 3개를 살 수 있다. 아메리카 2, 페스티벌 1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가 있는데 주식 가격은 저기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타일, 자, 차례 뒷면 놓인 건물 타일 다시 가져오는 거죠. 요거는 아까 영구적으로 게임판에 놓을 수 없는 타일을 앞면을 보여주고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 거는 모든 체인이 독립된 체인이 되든가 모든 회사가요. 아니면 건물 자신 어떤 회사가 41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근데 요건 마지막은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체인이 독립된 체인이 되든가 회사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가 41개 이상의 큰 회사가 되든가 이렇게 끝납니다. 요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돈을 계산해서 가진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남은 주식이 영갱 호텔 체인 설립인데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지만 있기는 어려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면 무료로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 그 주식을 하나 가져가요. 무료입니다. 그거는 프리 액션으로 그냥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서 설립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처음에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주식카드는 각 호텔 체인에 25개 뿐이 없어요. 그러면 13개를 가져오면 무조건 최대 주주가 되겠죠.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경우가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98, 99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7은 참 아쉽죠. 네,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3등은 좋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3등은 좋지 않아요. 1등, 2등 안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재벌가 모드인데, 그리고 자, 1대 주주, 2대 주주인데, 자기뿐이 안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대 주주, 2대 주주의 모든 배당금을 자신이 다 갖습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다양하게 투자하세요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전략적 조언인데,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요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이것도 사야지 이것도 샀는데 돈이 무한이 아니에요. 6,000원에서 임수합병이 안 되면, 합병을 당하지 않으면 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쪽이 좋아 보인다,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인데 일단 해보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일을 여기 뜯는 게 어디예요? 뜯어가지고